안녕하세요. 나의 배우자로서는 어떤 사람이 적합한가? 교제나 연애기간 중 서로 좋은 점만을 보여주려 하는 이런 만남에서 서로의 성격을 알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혼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결혼 후 성격 차이로 이혼도 하고 또 이혼 생활이 오래돼서 또 재혼을 하게 될 때 서로 또 만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성격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성격 차이만이 가지고 이혼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격 차이로 인해서 서로가 이혼하게 되고 파혼이 되는 경우를 볼 때 나름대로 그 성격 차이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순되고 문제점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보고 싶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하고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갖고 나가면은 원만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 성격은 9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격에서 1번에서 9가지가 있는데 2번, 3번, 4번은 감정 중심이고요. 5번, 6번, 7번은 사고 중심이고 8번, 9번, 1번은 본능 중심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순서는 2번부터 하겠습니다. 2번은 어떤 사람이냐? 돕는 자입니다. 봉사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관계와 결렬로 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데 많은 삶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툼과 충돌이 있었을 때 그것이 감정 정리가 안 되고 서로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친구 관계라고 할 때는 집에 가서 그 친구하고의 관계가 감정으로 정리되지 않았을 때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한다든지 그 다음날 화해를 한다든지 이래서 감정 정리를 하는 성향, 그런 성향이 많죠. 그리고 사랑이 많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배려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상대를 배려하다 보면은 자신의 필요성을 억압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런 성향이 이제 2번인데 돕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적인 얘는 테레사 수녀나 나이팅게일 같은 사람들이 그런 2번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번은 어떤 사람이냐? 3번은 성취하는 자. 세상을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보고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성취를 해야지 된다라는 관점에 삶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열정과 정열이 참으로 많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변에 어울리는 친구 관계에서 자신의 자랑을 조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3번 성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고요함 이런 것들도 좀 피하면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계획하고 뭔가 내가 행위를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집중을 하고 거기에 내 삶의 의미를 둔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실업자 상태나 공황 상태에서 쉬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빌 그림턴 같은 사람, 리차드 기어 이런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3번 성향이고요. 4번 성향은 어떤 사람이냐? 개인주의자. 개인주의자랍니다. 개인주의적이고 독특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특별한가 보통으로 이렇게 구별해 볼 때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많이 둡니다. 거기에 자기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보통은 아주 삶의 의미가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독특하게, 그래서 친구들하고 주변에 같이 어울리면은 우리가 느끼는 게 좀 뭔가 튀는 듯한 그 패션을 한다든지, 그리고 좀 뭔가 튀는 듯한 액세서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4번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은 4번 성향이 민감하고 부드럽고 감수성이 좀 강하고 독특하고 평범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셀러리맨이나 일괄적인 생활 패턴의 직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루해해요. 그래서 독특한 거, 변화무쌍한 거를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복잡함 속에서도 흐트러짐 속에서도 나름대로 편안하게 생각하며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뭔가를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고, 때로는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강하다 보면은 그게 억눌러져서 오래 있다 보면은 때로는 개팍한 화를 내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제임스 딘이나 제클린 케네디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4번 성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5번은 생각하는 자, 탐구자, 세상을 유식과 무식, 그래서 유식해야지 삶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식을 흡수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고, 통찰력이 좀 많고, 통찰력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성향이죠.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수집성을 많이 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많이 모으고 이러는 사람들이 뭐 어떤 경우든지 뭐 그림이든지 옛날 골탕품이라든지 이런 걸 모으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5번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빌 게이츠나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들이 이제 5번 성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6번은 어떤 사람이냐? 조직원이 되려는 자,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요. 세상을 조직과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조직에 편성됐을 때 삶의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조직원에 편성됐을 때 충성하는 자, 질서나 선업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명확한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둬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리차드 닉슨, 그 다음에 장세동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6번 성향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7번은 팔방미인,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긍정적이면서 분위기 메이커, 그리고 충동적이고 조금 골치 아프고 어려운 것을 회피하는 성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주변에 어울려서 조금 이렇게 쿨한 분위기면은 그거를 분위기를 업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7번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는 존 F 케네디나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7번 성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8번은 독립적인 사람,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강자와 약자로 보는데 강자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직선적이면서도 좀 고집스럽고 행동적이고 적극적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관계에서 상대방을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 반면에 이 사람은 동생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사로 나서든지 어떤 적응감에 강해가지고 정의감으로 뭔가를 해결해주고 이런 것이 강하고 주변에 자기의 직원들이나 자기의 동생들을 잘 챙기고 책임감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좀 카리스마하고 있다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더글라스 메가더, 이런 사람,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9번은 이제 평화주의자. 세상을 바라보는데 평화와 갈등을 보면서 평화에 굉장히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기피하면서 낙천적이고 흩어져 보이지만은 욕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욕심이 좀 없는 편이죠.
그리고 적극적인 면도 있지만 조용한 거를 좋아하면서 사람이 수용적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서로가 주변의 사람들이 갈등이 있을 때 화해를 시켜주고, 이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 옆에서 같이 있으면 때로는 좀 많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 에브라임 링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분 성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번은 개혁자, 완벽주의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1번은 옳고 그릇됨을 분리해보고 흑백 논리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흑이냐 백이냐는 게 분명한 선이 있으면서 회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이게 이제 흑백 논리나 이게 지나치면 결백증이 있어 보인다 할까? 그래서 절도 있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의 대표적인 성향들을 보면은 클린트 우스트, 영화배우 클린트 우스트 같은 사람들, 엘고 같은 사람들이 1번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 맞다 하고 그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성격이 다르다, 나하고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성격을 맞대응하고 부부 관계에서 있어서는 상대를, 내가 성격을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은 극심한 갈등이 야기됩니다. 그리고 성격은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건강하면은 모든 성격의 유형이 입체적으로 움직여서 유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격이 1번이냐 2번이냐 하라는 걸 사실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것은 1번에서 9번으로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보다 불건강한 사람일 경우에 그 성격이 독특하게 표출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격이 어떻게 이제 일어나냐 하면은, 달팽이가 밖에 따뜻할 때는 달팽이가 그 자기 틀 안에서 나와서 움직여요. 근데 외부에서 그 달팽이를 막대기로 툭 치면은 달팽이가 공격을 받고 위협을 느끼니까 그 달팽이 자기 그 틀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갈등이 생긴다든지 외부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은 자기 성격이라는 그 달팽이 틀 안으로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턴의 성격의 구조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방어를 한다고요.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 방어가 예를 들어서 8번인 경우에는 상대의 공격이 오면 강하게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의 성격을 알고 상대의 성격을 알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매니저먼트를 할 때 서로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또 그 길을 가는데 서로의 이해 충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를 서로 인지하고 나누고 대화함으로 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고, 그 사람은 이런 선에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인간이 서로 부부관계에서 생기는 거나 비즈니스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것에 내 성격과 상대의 성격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을 여러분과 나눌 수는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성격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격을 조금 알게 되면은 거기서 생기는 갭을 내가 어떻게 매니저먼트하고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냐 하는 나름대로의 지혜가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격을 본인 스스로 그에 관련된 것을 조금 성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성찰이 내 삶에 좀 더 부드럽게 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1번부터 9번까지의 성격이 구별되어 있는 그 성격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